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장마가 이어지면서 채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추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올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상추뿐만 아니라 깻잎, 애호박 이러한 여러가지 채소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가 끝났죠. 장마 이후에는 무더위와 태풍이 오죠. 이러한 이상기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의 밥상 물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추 대신에 호박잎 쌈이 어떠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식당 가면 이제 상추 별로 안 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안 주는데 더 안 줄 것 같아요. 상추를 먹어야 대장암도 예방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2분기 생활필수품 39개에 대해서 가격 분석을 했습니다. 1년 전 대비 어느 정도 올랐는지 체크해 봤는데요. 마요네즈, 맛살, 케찹, 어묵, 아이스크림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의 밥상 물가가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베스킨라빈스 자주 가는데요. 물가가 오르게 되면 베라베라도 가격을 올리겠네요. 그럼 저도 방문 횟수가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한국 2분기 GDP 자료인데요.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는 자료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민간 소비 부문을 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 때에는 0.5% 역성장을 했고 올해 1분기 때는 리오프닝 결과로 0.6%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 때 0.1% 역성장을 또다시 역성장을 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약간은 위축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게 바로 수출과 수입입니다. 그래서 수출 수입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금액이 아니라 퍼센트입니다. 전분기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올해 1분기 때 수출이 4.5% 증가했고 수입은 4.2% 증가하면서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증가했네요.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를 볼게요. 수출은 1.8% 감소했는데 수입은 4.2%나 감소했습니다. 불황령 흑자이긴 하지만 수출이 수입보다 덜 줄어들면서 무역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일반 기업과 비교를 하면 수출은 매출 금액, 수입은 비용과 비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잘 성장하는지를 따졌을 때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은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어떻게 증감되고 있는지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 수출은 꾸준히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 중이죠. 그러면서 무역 수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기업의 매출액 추이도 부진한데 영업이익의 적자까지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6월 달에는 11억 달러 정도 무역 흑자를 기록하긴 했네요. 그렇지만 7월 달에는 다시 13억 적자로 돌아섰네요. 물론 제가 영상을 7월 말에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만 집계된 수치예요. 만약에 7월 말까지 수치를 합산하게 되면은 이게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달 무역 수지는 확정치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아직도 무역 상황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수출 상황만 따로 떼어서 보겠습니다. 한국이 잘 나갔을 때는 수출 금액이 600억 달러가 넘었네요. 그런데 지금은 500억 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수출이 한 단계 레벨 다운된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출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겠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수출 감소의 이유 중 하나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왼쪽 그래프는 대중 수출 증감률을 나타낸 상황인데요. 올해 초에는 중국으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이나 떨어졌었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19% 정도? 이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 무역 수지 역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규모가 가장 큰 중국으로의 수출이 이렇게 타격을 받으니 한국의 전체 수출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7월 14일에 제주도에 가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뼈 때리는 말을 몇 마디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중국 특수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중국이 고성장할 동안에 중국의 빨대를 꽂아서 같이 성장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경우 중국 시장 개방과 이에 따른 저임금 특수를 누리면서 아직도 제조업 비중이 남아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전히 중국발 호황에 취해서 제조업 비중이 너무 높다. 이것을 서비스업으로 어느 정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중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단순히 미중 갈등 때문이 아니다.
한국이 구조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구조개혁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이러한 힘듦을 겪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IMF 역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에서 지난 4월 달에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한번 발표했었는데요.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1.5%에서 지금 현재 1.4%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는 1.3%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1.4%로 상향 조정했네요. 한국도 1.4%, 일본도 1.4%.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이 같은 성장률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25년간 성장률을 정리해봤습니다. 위쪽은 일본의 GDP 성장률이고요. 아래쪽은 한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일본은 25년 내내 1%, 2%, 1%, 0%, 마이너스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올해에 1.4%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한국은 11%, 9%, 7%, 5%, 3%, 2%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올해에 1.4%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늘 하던 대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은 고성장을 하다가 성장 동력이 점점 꺾이면서 현재 1.4%로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나름 선방하고 있고 한국은 부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엔화 약세도 한몫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한국의 상황이 어려워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경제는 조금이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여전히 시장에는 숨은 유동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이러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때 한국 가계의 저축률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소식이 있죠. 원래는 가계 저축률이 6% 정도였었는데 코로나 때 10% 이상으로 뚝 올라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100조 원 이상의 금융 자산이 늘었다고 합니다. 현금, 예금, 주식 펀드 이런 쪽에서 100조 원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나름 숨은 유동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성장이 나오는 섹터에 주식 투자를 해야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한국이 전체적으로 저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어떠한 곳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다른 곳에서는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돈을 역성장하는 곳에 투자했다가는 잘못해서는 바로 손실납니다. 그래서 저는 7월 중순에 이창용 총재께서 발표한 자료에서 우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창용 총재께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반도체 가격이 더 내려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반도체도 안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게 얼마나 빨리 올라갈 거냐에 따라서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올라갈 일만 있다, 이런 말을 했네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 말 따라 주식만 샀더라면 이렇게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겠네요. 저도 4월 23일에 요동치는 원달러 환율 모두가 쓰러질 때에는 외국인이 무엇을 사는지 보자, 저성장 국면에서 외국인이 집중 투자하는 섹터를 보자, 반도체 섹터를 보자, 이런 말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7월 14일 이창용 총재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경제가 우리의 수출 양대 축인데 지금 현재 중국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우리에게 좋은 뉴스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희망을 찾자,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N포털 사이트에 북미 수출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뜨네요. K-팝 수출액 최고치, 미국서 잘 나가고 있다, 미국에서 중국 제쳤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 회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수출 호조의 HD 현대, 건설기계 계열사 경영 실적 상승, 북미 시장 매출 기반 수익성 확대, 건설기계 업종이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죠. 그리고 상반기 자동차 수출 사상 최대, 북미가 가장 많았다, 역대 최대, 이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여기에 딸린 2차 전지 쪽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 이쪽 섹터는 피크아웃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나름 나쁘진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성장 국면에서 섹터별 순환매에 맞춰서 잘 투자할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